1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번 보태주시면 제가 이 깊은 흐름을 끝까지 더 단단하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를 펼쳐놓고 손끝을 가만히 올려보니까요. 이상하게 제 손이 바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잠깐 멈춥니다. 마치 늦은 밤에 휴대폰 화면을 꺼놓고도 자꾸 다시 켜보는 마음 같아요. 연락이 온 것도 아닌데 안 온 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이 그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셨죠?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 특히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이 조용해지면 어떤 이름 하나가 물 밑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맨 앞에 인연 동작 카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막 신나게 뛰어오는 어린 마음이 아니라 붉은 실을 손에 쥐고 조심조심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누군가와의 인연이 아직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편하게 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번 분들 마음 안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 닿아 있는 실이 있어요. 이게 새 인연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마음에 남아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연락이 끊겼지만 이상하게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실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아직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연 동작 카드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웃고만 있지 않습니다. 살짝 망설이는 표정이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이게 1번 분들의 마음과 닮아 있어요. 먼저 다가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멈춘 적이 있으시죠? 혹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나갔는데 손가락은 연락처 위에서 멈췄던 장면, 이런 적 있으실 겁니다. 지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누르지도 못하는 그 묘한 시간 말이에요. 그 옆으로 우물카드가 깊게 놓여 있습니다. 이 우물카드가 참 묵직합니다. 그냥 감정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래 고인 마음입니다. 물은 맑아 보이는데 바닥이 깊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끝이 잘 보이지 않아요. 1번 분들의 지난 흐름이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그 마음을 크게 드러내지 못했고 표현을 한다 해도 반쯤은 감추셨던 것 같아요. 상처받을까봐, 부담 줄까봐, 혹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마음을 꼭 눌러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눌러둔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물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밤이 되면 다시 차오르죠. 우물카드가 인연 동작 카드와 이어지니까 이건 단순한 호감으로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마음에 깊이가 있어요. 상대가 좋은 이유도 겉모습 하나 때문이 아니고 그냥 설렌 순간 하나 때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 지나가듯 했던 한마디, 나를 대하던 눈빛, 그런 작은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남들은 왜 아직도 그러냐고 말할 수 있지만 1번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손님처럼 왔다가 문 닫으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은 물처럼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하루의 바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풍경 카드가 울립니다. 풍경 카드, 바람종 카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흐름은요. 지금 아주 작은 신호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큰 사건은 아닐 수 있어요. 갑자기 고백이 오고 바로 만남이 정해지고 그런 식의 요란한 장면보다 더 섬세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내 소식을 살짝 보는 느낌, 우연히 이름을 듣게 되는 상황, 예전에 나눴던 말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혹은 내가 별 생각 없이 올린 것에 누군가 반응하는 식의 작은 울림입니다. 풍경은 바람이 닿아야 소리가 나죠. 지금 1번 분들의 애정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이 살짝 지나가고 있어요. 이 풍경 카드가 참 예민합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서 무심히 지나가면 놓칠 수 있어요.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아주 작게 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상대가 갑자기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예전 장소가 떠오른다든지 이상하게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아직 연결되어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분들은 이런 작은 신호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없던 방에 갑자기 작은 종이 울리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결이 여기서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옆에 매듭 카드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듭 카드가 숨겨진 원인 쪽에 놓여 있으면 마음이 단순히 보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풀지 못한 말, 오해, 자존심, 타이밍이 엉켜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다기보다 서로가 한 번씩 말을 삼킨 것 같아요.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했고, 물어봐야 할 때 묻지 못했고, 붙잡아야 할 때 괜찮은 척 놓아버린 장면이 보입니다. 그게 지금 매듭처럼 남아 있습니다. 인연동자 카드가 붉은 실을 들고 있고, 우물 카드가 그 실을 물 아래로 깊게 끌고 가고, 풍경 카드가 그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매듭 카드가 그 실 한가운데를 꼭 묶고 있어요. 이건 마음은 있는데 흐르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1번 분들이 답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멀어질까봐, 내 마음만 확인하고 끝날까봐, 혹은 상대에게 이미 다른 흐름이 있을까봐 본인 마음을 먼저 묶어버린 거죠.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상대가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혼자 오래 곱씹고, 답장이 늦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내려앉고, 그러다가도 막상 연락이 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짧게 답한 적, 그게 이 매듭 카드의 모습입니다. 진짜 마음은 깊은데 표현은 작아지는 거예요. 우물은 깊고 풍경 소리는 작고 매듭은 단단합니다. 그러니 상대도 1번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다 읽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분들은 충분히 티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느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 역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멈춘 흐름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달 1번 분들의 애정운은 그래서 참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안쪽에서는 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래된 마음이 한번 흔들리고 작은 신호가 울리고 묶였던 부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끝났어, 나는 잊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풍경 카드가 울리는 작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반대로 너무 급하게 달려가도 매듭이 더 조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번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외면하지 않고 봐야 합니다. 인연동자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아직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우물 카드는 그 마음이 생각보다 깊었다고 말하고, 풍경 카드는 곧 작은 신호가 온다고 알려주며, 매듭 카드는 그 신호를 받기 전에 풀어야 할 소검킴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사랑이 꼭 큰 말로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짧은 안부 하나, 우연한 눈길 하나, 오래 미뤄둔 미안함 하나로 다시 결이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1번 분들은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다만 문을 확 열고 뛰어나가기보다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숨을 고르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기서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1번 분들이 혼자만 애쓴 흐름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 쪽에도 마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특히 둘 사이에 자존심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그 부분을 부드럽게 건드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화해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한 소식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먼저 정리되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흐름은 멈춘 물이 아니라 다시 살짝 흔들리는 물입니다. 1번 분들, 그동안 마음속 우물 하나를 혼자 지키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에게 말하면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까봐, 혹은 아직도 그러냐는 말을 들을까봐 조용히 삼킨 마음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카드들은 그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인연동자 카드가 앞에 와 있다는 건 그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만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풍경 카드가 울리고 있으니 이번 달은 마음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때입니다. 매듭 카드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매듭이라는 건 원래 풀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끊어야 할 실이면 칼이 먼저 나오는데 지금은 매듭입니다. 풀어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파트 하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번 분들의 애정운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깊이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작은 소리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다만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매듭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다시 만남인지, 사과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마음의 성불인지부터 조용히 들여다보셔야 해요. 그래야 이번 달에 오는 신호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 마음의 물결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며 어디가 아직 아픈지 살펴볼 때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 무엇이 바깥에서 들어오는지, 마지막에 어떤 빛이 남는지를 봅니다. 제가 다시 카드 위에 손을 올려보니까요. 앞쪽은 물속에서 울리는 소리였다면 뒤쪽은 작은 종을 손에 쥐고 직접 흔드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는 흐름에서 조금씩 움직여보는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1번 분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음만 품고 있으면 우물은 계속 깊어지지만 작은 행동 하나가 들어가면 물 위로 길이 생깁니다. 행동 지침으로 방울 카드가 나옵니다. 방울 카드가 참 선명합니다. 이 카드는 큰 고백을 하라거나 갑자기 모든 걸 쏟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를 내보라는 겁니다. 나 여기 있다고, 내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고 아주 가볍고 맑게 알려보는 흐름이에요. 연락이 끊긴 인연이라면 너무 무거운 말보다 안부 하나가 좋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 문득 생각났다는 말, 어떤 장소를 보니 떠올랐다는 말처럼 부담을 주지 않는 소리가 맞아요. 아직 관계가 이어져 있는 분이라면 괜히 떠보는 말보다 따뜻한 관심을 작게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울 카드는 울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손에 쥐고만 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1번 분들이 이번 달에 조심해야 할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상대가 다 알아주길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물론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먼저 다가갔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으셨겠죠. 나만 기다린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방울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주 작은 신호 정도는 1번 분들 쪽에서 내보셔도 괜찮은 흐름으로 읽힙니다. 다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 방울은 맑게 울릴 때 사람을 돌아보게 하지 너무 세게 흔들면 오히려 놀라게 합니다. 그 옆에 오색 실타래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오면 1번 분들의 애정운에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상황, 여러 갈래의 인연,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 제3자의 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서로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전에 다른 인연이나 자존심 문제가 끼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색 실타래 카드는 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정리되지 않으면 금방 엉킵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 방향에서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더라도 친구를 통해 듣는 말, 온라인에서 보이는 흔적, 우연한 만남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오색 실타래 카드는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닥만 잡고 천천히 풀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여러 가닥을 한꺼번에 당기면 더 엉킬 수 있거든요. 1번 분들,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붙이지는 마세요. 반대로 아무 의미 없다고 밀어내지도 마세요. 이번 달은 중간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내 이야기를 본다, 간단한 답을 한다, 주변에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실타래는 손의 감각을 느끼면서 풀어야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끊어지고 너무 놓아버리면 흩어집니다. 오색 실타래 카드가 방울 카드와 함께 있으니 작은 신호가 여러 갈래로 번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1번 분들이 안부 하나를 건넸는데 그걸 계기로 예전 기억이 살아날 수도 있고 상대가 짧게 답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1번 분들 자신이 그 반응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은 항상 상대가 움직여야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방울 카드가 그 소리를 내고 오색 실타래 카드가 그 소리를 여러 방향으로 퍼뜨립니다. 결실 쪽에는 촛불 카드가 켜져 있습니다. 저는 이 촛불 카드가 참 따뜻하게 보입니다. 아주 큰 불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1번 분들의 이번 달 애정운은 단번에 모든 관계가 정리되거나 갑자기 뜨겁게 타오르는 흐름이라기보다 꺼진 줄 알았던 마음에 다시 작은 빛이 들어오는 쪽에 가깝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지거나 적어도 1번 분들 마음 안에서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조금 밝아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촛불은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잖아요. 그동안 혼자 어두운 마음으로 있었던 분일수록 이번 작은 빛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촛불 카드는 정성의 카드로도 읽힙니다. 여기서 정성은 상대에게 매달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정성입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용히 밝혀놓고 바라보는 태도예요. 1번 분들이 이번 달에 하시면 좋은 건 상대를 향한 마음과 나를 지키는 마음을 같이 놓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내 하루가 다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촛불 카드는 작지만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잠깐 흔들릴 뿐, 심지가 살아있으면 다시 곧게 섭니다. 마지막에 해수관음 카드가 수호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건 참 다행스러운 카드입니다. 해수관음 카드는 눈물을 씻어주는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1번 분들이 그동안 속으로 삼킨 마음,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서운함, 나만 기다린 것 같아 부끄러웠던 감정,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화되는 흐름입니다. 해수관음 카드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결국 막힌 곳을 지나가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번 달 1번 분들은 사랑을 놓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좋아했던 마음이 잘못이 아니고 기다렸던 마음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해수관음 카드가 촛불 카드 옆에 있으니 물과 불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데요. 물은 감정을 씻어주고 불은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1번 분들의 이번 달 애정운은 감정이 정리되면서도 완전히 차갑게 식는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맑은 마음으로 이 인연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이번 달 중반을 지나며 마음이 조금 또렷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덜 아픈지 알게 되는 겁니다. 1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붙잡고 상대 흔적을 오래 보지 마시고 먼저 본인 마음을 적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 차마 못 물어본 말, 아직 남아있는 서운함을 짧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의 매듭을 종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정말 가볍고 맑은 안부 하나를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 답을 빨리 받겠다는 마음으로 보내기보다 방울 하나 울려본다는 마음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심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습니다. 상대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운함을 바로 쏟아내기보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내려앉았는지 차분히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 왜 그랬냐고 몰아붙이기보다 그때 나는 조금 외로웠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방울카드의 소리는 비난이 아니라 알림입니다. 나 여기 아팠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썸이거나 애매한 관계라면 너무 멀리 가정하지 말고 지금 가능한 작은 접점을 만들어 보세요. 가벼운 대화, 자연스러운 관심, 부담 없는 질문이 맞습니다. 연락이 끊긴 분들은 긴 장문의 감정 고백보다 짧고 따뜻한 안부가 더 좋습니다. 이번 달 1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외부 흐름은 오색 실타래 카드처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봤다더라, 이런 말을 했다더라, 혹은 상대가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확 올라갔다가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분들,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촛불 카드가 있으니 진짜 중요한 건 바깥의 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불씨입니다. 내가 이 인연을 다시 밝혀보고 싶은지 아니면 이제 따뜻하게 보내주고 싶은지 그 결정을 남의 말에 맡기지 마세요. 해수관음 카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울어도 괜찮다. 다만 그 눈물에 오래 잠겨 있지는 말아라. 씻고 나와라.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이 작아질 필요는 없어요. 1번 분들은 사랑을 깊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깊게 받았을 수 있지만 그만큼 다시 사랑을 정성스럽게 다룰 줄 아는 분들이세요. 이번 달에는 그 장점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았나? 이런 생각으로 본인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깊은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깊은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낼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체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붉은 실을 들고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 카드가 맑게 울리고 그 소리를 따라 매듭 카드에 묶였던 실이 보입니다. 그러자 방울 카드가 작은 신호를 내고 오색 실타래 카드가 여러 색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 끝에는 촛불 카드가 조용히 켜져 있고 해수관음 카드가 그 불빛을 물빛으로 감싸줍니다. 이건 단절의 그림이 아니라 정리와 회복의 그림입니다.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맑게 성불하듯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만 헤매지는 않게 됩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흐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1번 분들, 이번 달 애정운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크게 기대해서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도 마시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차갑게 닫지도 마세요. 방울 하나 울리듯 부드럽게, 촛불 하나 밝히듯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못한 게 아니라 너무 깊이 해서 아팠던 거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이미 치유가 시작됩니다. 해수관음 카드의 물길처럼 1번 분들의 마음도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맑은 곳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흐름은 겉으로 보이는 예쁨이나 끌림보다 그 안쪽에 숨겨둔 자존심과 진심을 깊게 봐야 합니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손끝을 천천히 올려보니까요. 이상하게 환한 빛이 먼저 들어오는데 그 빛 뒤로 얇은 천 하나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긴 갔는데 다 보여주지는 않았던 사람, 좋아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괜히 더 반듯하게 서 있으셨던 분들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게 웃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냈지만 속으로는 꽤 많이 흔들리셨죠. 맨 앞에는 선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선녀 카드는 이번 고르신 분들의 매력 자체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그냥 예쁘다, 인기 있다 이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에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분위기가 있고 크게 애쓰지 않아도 이상하게 시선이 가는 사람. 이번 분들은 사랑에서 무리하게 들이대는 편이라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괜찮은 사람 많을 것 같다. 마음만 먹으면 연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마음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선녀 카드가 보일 때 제가 느끼는 건 이번 분들이 사랑 앞에서 자기 품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막 흐트러지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기 전에 한참을 생각하고 서운해도 바로 말하지 않고 좋아하는 티가 날까봐 일부러 담담하게 굴었던 장면이 보여요. 이런 적 있으시죠?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가 있는데 말은 오히려 짧아지고 표정은 더 얌전해지고 괜히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장막 카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장막 카드는 참 묘합니다. 빛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닌데 안을 다 보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분들의 지난 흐름이 바로 그랬어요. 사랑이 있었지만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렸지만 상황이 애매했거나 상대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거나 혹은 나를 둘러싼 현실 때문에 선뜻 드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막 카드가 있다는 건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았던 거죠. 이 장막 카드는 때로는 비밀스러운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쉽게 말할 수 없는 감정,
남들이 알면 복잡해질 것 같은 끌림, 혹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관계. 이번 분들 중에는 상대와의 관계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안쪽에서는 묘한 온도가 오갔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이상하게 여운이 남고 이 별말 아닌 농담에도 마음이 출렁이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신경이 쓰이는 그런 사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될 것 같은 순간에 장막이 내려옵니다. 상황이 맞거나 자존심이 맞거나 상대의 태도가 애매해서 멈추게 되는 흐름입니다. 현재 자리에는 비녀 카드가 곧게 꽂혀 있습니다. 비녀 카드는 여성적인 매력, 단정함, 마음의 품위, 그리고 관계 안에서 지키고 싶은 자존감을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은 지금 사랑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함부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내 가치를 알아보는지, 그냥 순간적인 끌림으로 다가오는 건 아닌지 계속 살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비녀가 머리카락을 단정히 고정하듯 이번 분들도 본인의 감정을 단정하게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녀 카드는 차갑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이번 분들의 현재 애정운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어 보여도 사실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더 진심을 보여주면 열릴 수 있는 마음이고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들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쉽게 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번 분들의 매력이고 동시에 이번 달 애정운의 숙제입니다. 너무 오래 단정하게만 묶어두면 상대가 다가갈 틈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번 분들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차분하게 굴었던 적 있으셨나요?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먼저 보지는 않고 알림이 울리면 괜히 늦게 답하고 사실은 반가운데 티내지 않으려고 짧게 말한 적. 그 장면이 비녀 카드와 장막 카드 사이에서 보입니다. 마음은 선녀 카드처럼 빛나고 있는데 장막 카드가 한 겹 가리고 비녀 카드가 다시 단정히 꽂아둡니다. 그러니 상대 입장에서는 이번 분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분들 역시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해 계속 기다리셨을 수 있어요. 숨겨진 원인으로 보자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자기 카드는 참 따뜻하면서도 답답합니다. 무언가를 감싸는 카드예요. 선물처럼 귀하게 감싸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꽁꽁 싸서 숨기기도 합니다. 이번 분들의 애정 흐름에서 가장 깊은 원인은 사실 마음을 너무 잘 숨겼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소중해서 감췄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드러나면 상처받을까봐, 상대가 내 진심을 가볍게 다룰까봐, 혹은 한번 꺼내면 다시 주워 담기 어려울까봐 조심스럽게 접어 넣은 겁니다. 보자기 카드가 장막 카드와 이어지니 이번 분들의 마음 안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몰라 힘들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끌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어른스럽고 단단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는 것보다 기대를 받는 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서도 쉽게 기대지 못합니다. 좋아한다는 말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본인도 답답했을 거예요. 선녀 카드, 장막 카드, 비녀 카드, 보자기 카드가 하나로 이어지면 이런 장면입니다. 화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눈에 분명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얇은 천이 내려와 있고 머리에는 곧은 비녀가 꽂혀 있으며 품 안에는 접어둔 마음이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쉽게 보이고 싶지는 않고 다가가고 싶은데 먼저 무너지고 싶지는 않은 마음. 이번 고르신 분들의 6월 애정운은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흐름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번 분들이 매력이 없어서 관계가 멈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력은 충분합니다. 선녀 카드가 맨 앞에 나온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매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가려져 있다는 데 있어요. 상대가 이번 분들을 신경 쓰고 있다 해도 이번 분들의 마음이 너무 단정하게 묶여 있으니 확신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그 장막을 걷어보려고 할 수 있지만 상대 역시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면 둘 다 기다리다가 시간이 흐를 수 있어요. 이번 달 초반에는 특히 시선이 오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 혹은 내가 자꾸 특정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바로 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선녀 카드는 빛을 만들고 장막 카드는 그 빛을 가립니다. 그러니 분위기는 분명 있는데 말은 아직 덜 열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분들이 너무 차갑게 굴면 흐름이 닫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갑자기 마음을 다 보여줘도 본인이 불안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막을 확 걷어내는 게 아니라 살짝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느낌이면 됩니다. 비녀 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사랑에서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선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옵니다. 다만 자존심과 방어는 다릅니다. 자존심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방어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는 마음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둘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는데도 괜히 밀어내고 있다면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방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예의 없이 다가오는데도 외로움 때문에 받아주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허전함일 수 있습니다. 보자기 카드는 귀한 것을 감쌉니다. 그러니 이번 분들의 마음은 귀합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펼쳐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한 선물도 영원히 싸두기만 하면 받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달은 그 보자기를 조금 풀어보는 달입니다. 전부 다 꺼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모서리 하나만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말을 걸었을 때 너무 짧게 끊지 않고 한 문장 더 이어가는 것, 관심 있는 주제에 살짝 반응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편하게 공유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장막 사이로 빛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다시 카드 위에 손을 올리니까요. 손끝에 바람이 닿는 느낌이 납니다. 답답하게 닫힌 방의 창문을 아주 조금 여는 장면 같아요. 공기가 확 바뀌는 건 아닌데 분명히 숨이 편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가만히 참고만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크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기운을 살살 돌려주는 흐름이에요. 행동 지침으로 부채 카드가 나옵니다. 부채 카드는 답답한 공기를 바꾸고 뜨거운 마음을 식히고 멈춘 기운을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이번 분들에게 이번 달 필요한 행동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꽁꽁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표정을 조금 여유 있게, 반응을 조금 따뜻하게 열어보셔야 해요. 애정운에서 부채 카드가 나오면 관계의 공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로도 봅니다. 서로 신경은 쓰는데 말이 무겁고 마음은 있는데 분위기가 딱딱하고 다가가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춘 상태입니다. 부채 카드는 아주 현실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상대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지기보다 가벼운 대화의 바람을 먼저 일으켜보세요. 잘 지냈냐는 말, 요즘 바쁘냐는 말, 전에 말했던 일이 어떻게 됐냐는 말처럼 상대가 답하기 편한 문장이 좋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무거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분위기부터 풀어야 합니다. 갑자기 쌓인 서운함을 전부 펼쳐놓으면 상대가 방어할 수 있어요.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고생했다는 말, 요즘 내 마음이 조금 예민했을 수 있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부채는 칼이 아닙니다. 베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옆 외부 변수로 비단 카드가 나옵니다. 이 비단 카드는 참 좋습니다. 귀한 기회, 예쁜 제안, 마음이 설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번 달 이번 분들 주변으로 애정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이번 분들을 좋게 보거나 기존 인연 안에서 다시 부드러운 대화가 열리거나 새로운 만남 자리에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비단은 아무데나 쓰지 않잖아요. 귀한 자리에 쓰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감쌀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오는 인연의 흐름은 너무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번 분들의 마음을 한번 멈추게 하는 결이 있습니다. 비단 카드가 부채 카드와 같이 있으니 기회는 들어오지만 분위기를 살려야 잡을 수 있습니다. 비단이 아무리 고와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아무도 못 봅니다. 이번 분들의 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녀 카드가 앞에 있었고 비단 카드가 뒤에 들어왔으니 이번 달에는 본인의 분위기와 외적 매력, 말투, 태도, 존재감이 애정운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과하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방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조금 정돈하고 옷의 색을 조금 밝게 바꾸고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소개를 조금 다듬고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표정을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가 비단의 결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단순히 세 사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전보다 부드러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화가 길어진다든지 상대가 평소보다 다정하게 반응한다든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생긴다든지 하는 시기입니다. 다만 비단 카드는 귀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잡아당기면 구김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급함이 금물입니다. 기회가 왔다고 바로 결론을 요구하지 마세요. 상대가 다정했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확인하려 하지도 마세요. 비단은 펼칠 때 천천히 펼쳐야 예쁩니다. 결실 쪽에는 회원동작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원동작 카드는 맺힌 것을 풀어주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맺힌 것이라고 하면 상대와의 오해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 앞에서 굳어버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그동안 마음을 잘 감추고 살아오셨지만 그 안에는 풀지 못한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왜 항상 내가 더 조심해야 하나? 나도 기대고 싶은데 왜 자꾸 강한 사람처럼 굴어야 하나? 이런 속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원동작 카드는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회원동작 카드가 결실로 나왔다는 건 이번 달 애정운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에게서 원하는 만큼의 답이 바로 오지 않더라도 이번 분들이 스스로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혼자 품었던 미안함이나 서운함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 인연에 대한 감정이 성불하듯 부드럽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설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풀리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에는 칠성님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칠성님 카드는 별의 흐름, 소원, 보호, 때를 보는 지혜를 줍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이번 분들의 애정운이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는 인연의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아무 때나 마음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별빛이 잘 드는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상대가 지쳐있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 밤늦게 외로움에 휩쓸려 보낸 말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마음이 차분하고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럽고 상대도 열려있을 때 짧고 진심 어린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칠성님 카드는 소원을 들어주는 흐름이라기보다 소원을 지키는 마음을 보게 합니다. 이번 분들이 정말 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내 하루를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사랑인가요? 나를 계속 증명하게 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관계인가요? 이번 달에는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비단 카드가 기회를 주고 회원동작 카드가 마음을 풀어주지만 칠성님 카드는 마지막에 기준을 세우라고 합니다. 예쁘게 다가오는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내 별자리와 맞는 흐름인지 보라는 뜻입니다. 이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본인의 매력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살려보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늘 입던 색보다 조금 부드러운 색을 입어본다든지 머리나 향을 깔끔하게 정돈한다든지 프로필 사진을 지금의 나답게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볍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단 확인받으려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를 열어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가 받을 사랑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귀한 사람에게만 열리게 해달라고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관계 안의 공기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운함이 오래 쌓였다면 바로 따지듯 꺼내지 말고 먼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세요. 같이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마웠던 일을 먼저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방어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장막 카드와 보자기 카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마음을 꺼내는 방식이 조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너무 오래 참았다가 한꺼번에 말하면 상대는 놀랄 수 있어요. 부채 카드처럼 조금씩 바람을 보내듯 말해야 합니다.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비단 카드가 있으니 상대가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보이고, 회원 동작 카드가 있으니 어색함이나 오해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관계 이름을 정하려 하지 마세요. 이번 달의 핵심은 확정이 아니라 분위기 회복입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서로의 표정이 풀리고 연락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게 쌓이면 다음 흐름이 열립니다. 지금은 비단을 펼치는 시기이지 매듭을 꽉 묶는 시기가 아닙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이번 달에 본인을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사랑이 어렵다, 괜찮은 사람 없다, 나이도 있고 상황도 복잡하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두면 선녀 카드와 비단 카드가 빛을 못 냅니다. 이번 분들은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매력을 보일 자리를 줄여왔던 것에 가깝습니다. 외부 모임 하나, 지인과의 약속 하나, 가벼운 소개 자리 하나라도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운명의 상대를 찾겠다고 힘주지 말고 내가 다시 사람과 웃으며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사랑의 문은 큰 소리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의외로 작은 웃음에서 열릴 때가 많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선녀 카드가 장막 뒤에 조용히 앉아 있고, 머리에는 비녀 카드가 단정하게 꽂혀 있습니다. 손안에는 보자기 카드가 감싸고 있는 진심이 있어요. 그러다 부채 카드가 살짝 바람을 일으키자 장막이 흔들리고 그 틈으로 비단 카드의 고운 빛이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오래 묶였던 서러움은 회원동작 카드가 풀어주고, 마지막에는 칠성님 카드가 밤하늘처럼 이번 분들 위를 비춰줍니다. 이건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다시 따뜻해지는 흐름입니다. 응원 보태주시면 다음 풀이도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분들, 이번 달 애정운은 매력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풀리고 오래 감춰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핵심은 부드러움입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너무 강하게 지키던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고 받을 만한 사랑 앞에서는 한 걸음 가까이 가보세요. 신령님께서도 정성 있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번 분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서도 마음의 창문을 조금 열어두신다면 이번 달에는 분명히 숨이 편해지는 애정의 바람이 들어올 겁니다. 3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흐름은 요란하게 흔드는 사랑이 아니라 조용한 밤에 휴대폰 화면 하나 켜놓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사랑입니다. 제가 카드 위에 손을 올려보니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가 어느 순간 아주 맑은 물에 닿는 느낌이 납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수십 번 물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될까? 이 기다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겉으로는 차분하게 지내셨지만 사실 속에서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렸던 분들로 보입니다. 신호동작 카드가 가장 먼저 말을 겁니다. 이 신호동작 카드는 장난스럽게 뛰어오는 아이가 아니라 조용히 문가에 서서 손에 작은 소식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3번 분들 애정운에는 연락, 암시, 짧은 말, 알 수 없는 예감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오래 잠잠하던 사람이 묘하게 생각나거나 별것 아닌 알림 하나에도 가슴이 내려앉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3번 분들의 마음이 지금 아주 섬세하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크게 외치는 사람보다 작은 변화 하나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3번 분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호 동작 카드가 말하는 신호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옵니다. 상대가 평소보다 말투를 부드럽게 한다든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진다든지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문다든지 혹은 반대로 갑자기 조용해져서 3번 분들 마음을 더 신경 쓰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연락이 오면 온 대로 해석하게 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마음속에서 자꾸 혼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너무 깊게 받아들인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맴돕니다. 그 곁으로 금줄 카드가 단단하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 금줄 카드가 나오면 3번 분들의 마음에 선이 있습니다. 아무나 드리지 않겠다는 선,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마음을 보여줘야 할지 조심하는 선입니다. 3번 분들은 사랑 앞에서 무조건 뛰어드는 분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신중해지고 상대의 작은 행동까지 살피면서 본인을 보호하려 합니다. 예전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한번 마음을 열었다가 서운했던 적, 믿었다가 애매하게 남겨진 적, 혹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존심이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줄 카드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경계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흐름에서는 그 선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상대가 다가오려고 해도 3번 분들이 무심한 척하거나 괜히 짧게 답하거나 별일 아닌 듯 넘긴 장면이 보입니다. 속으로는 반가웠는데 겉으로는 담담하게 굴었던 적 있으시죠? 상대가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서 먼저 기대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본인을 조금 딱딱하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거절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은 스스로를 지킨 것인데 상대는 문이 닫힌 줄 알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맑은 물그릇 카드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카드는 아주 투명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계산하기보다 마음을 맑게 보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을 먼저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확인을 원하는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상처 없이 정리되기를 원하는가? 맑은 물그릇 카드는 상대의 속을 캐내기 전에 내 마음에 물부터 흐리지 말라고 합니다. 물이 흐려지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3번 분들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본인 마음의 바닥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맑은 물그릇 카드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3번 분들이 아직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식은 사람은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3번 분들은 작은 연락 하나, 짧은 말투 하나, 만남의 온도 하나를 계속 기억합니다. 그것은 아직 마음에 정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성이 상대에게만 향하면 지칩니다. 내 마음에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떠놓듯이 내 감정도 매일 조금씩 갈아주셔야 해요. 오래 고인 물은 아무리 맑았어도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 문살 카드가 보입니다. 문살 카드는 참 묘합니다.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고 안에서도 바깥을 볼 수 있고 바깥에서도 안쪽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3번 분들과 상대 사이가 딱 이 문살 같은 느낌입니다.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하게 다 터놓은 사이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보고 있고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지만 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가 3번 분들의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든지 3번 분들이 상대의 흔적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다든지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문살 카드가 신호동작 카드와 이어지면 연락이나 소식이 완전히 막힌 상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이고 뚜렷한 고백보다 간접적인 신호가 강합니다. 누가 먼저 확실히 말하기보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게 3번 분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좋다 싫다 똑바로 말해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상대는 애매한 흔적을 남기고 3번 분들은 그 흔적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문살 사이로 빛이 들어오듯이 마음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흐릿한 것을 억지로 결론 내리기보다 조금 더 맑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계속 삼키고 계셨나요? 왜 연락이 뜸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했던 말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아직 나를 신경 쓰는지. 그런데 막상 물어보려 하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안 물어보자니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상태입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물어볼 수 있는 계기를 줍니다. 금줄 카드는 조심하라고 하고 맑은 물그릇 카드는 맑게 말하라고 하며 문살 카드는 직접 부딪히기보다 부드러운 통로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3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따지는 말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입니다. 부담 없는 문장 안에 진심을 담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 잘 지내냐고 문득 생각났다고, 지난번에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그런 부드러운 문장이 맞습니다. 왜 그랬냐고 몰아붙이거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갑자기 답을 요구하는 흐름은 금줄 카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결론을 내려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아니다, 끝이다,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면 오히려 흐름을 놓칩니다. 이번 달은 아주 섬세한 회복과 확인의 달입니다. 오랫동안 닫힌 것 같던 관계에도 작은 빛이 들어올 수 있고 애매했던 감정이 조금은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시작은 3번 분들이 본인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는 데서 옵니다. 깨끗한 그릇에 물을 담아야 하듯이 사랑도 맑은 마음 안에 담겨야 오래 갑니다. 불안으로 담으면 넘치고 의심으로 담으면 금방 흐려집니다. 하지만 정성으로 담으면 작은 신호 하나도 귀하게 빛납니다. 향카드가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3번 분들, 이 향카드는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바꾸는 카드입니다. 향은 보이지 않지만 공간을 채우죠. 누가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느껴지는 결이 있습니다. 이번 달 3번 분들에게 필요한 행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크게 외치기보다 상대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고 반응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너무 차갑게 끊어내던 습관을 한 번만 늦춰보는 것, 그 정도의 변화가 애정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향카드는 연락의 문도 열어줍니다. 단, 성급한 고백이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차분한 연결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짧지만 온도 있는 문장이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확인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답하기 쉬운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 무리하지 말라는 말, 네가 예전에 말했던 게 생각났다는 말처럼 부드러운 문장입니다. 향은 독하게 피우면 머리가 아프지만 은은하게 피우면 마음이 놓입니다. 3번 분들의 표현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은은하게, 그러나 진심이 느껴지게. 그 흐름을 따라 방울끈 카드가 이어집니다. 방울끈 카드는 연결고리입니다. 방울만 있으면 울리기 어렵고 끈만 있으면 어디에 이어져 있는지 모호합니다. 그런데 방울끈 카드는 소리와 연결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3번 분들의 이번 달 애정운에는 끊긴 줄 알았던 연락의 줄, 애매하게 느슨해진 관계의 고리, 다시 잡아볼 수 있는 접점이 보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갈 계기가 생기거나 우연히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온라인에서라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동안 조용했던 관계라면 아주 작은 반응이 다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울끈 카드는 혼자만 붙잡는 줄이 아닙니다. 양쪽이 조금씩 신경을 쓰는 줄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이 이번 달에 느끼는 직감은
그냥 허공에 뜬 착각만은 아닌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연결을 잡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놓으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3번 분들,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나 없나를 당장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상대가 작은 관심을 다시 보이는지,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때로 결과보다 리듬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비단함 카드가 열립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귀한 제안이나 마음을 담은 선물이 떠오릅니다. 반드시 물건을 받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3번 분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는 흐름, 감춰두었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흐름, 또는 3번 분들이 본인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장면으로 읽힙니다. 비단함은 것도 귀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달 3번 분들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진심을 발견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존재가 가볍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을 수 있어요. 비단함 카드가 방울끈 카드와 이어지니 연결이 단순한 소문이나 일시적인 관심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더 정성스러운 결이 있습니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거나 3번 분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다고 느낀 존중을 조금은 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단, 이 카드도 서두르면 다칩니다. 비단함은 막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는 물건입니다. 상대에게서 다정한 신호가 와도 바로 모든 기대를 쏟아붓지 마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중심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3번 분들이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이 비단함 카드는 더 좋은 의미로 살아납니다. 마지막에 미륵불 카드가 묵직하게 자리합니다. 미륵불 카드는 기다림의 끝, 새 흐름, 미래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3번 분들의 애정운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확 바뀌는 흐름이라기보다 기다림 속에서 방향이 보이는 쪽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관계, 애매하게만 느껴졌던 마음, 혼자 해석하느라 지쳤던 시간에 새로운 의미가 들어옵니다. 미륵불 카드는 급한 사람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참고 정성을 들인 사람에게는 희망의 불빛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3번 분들은 조급하게 답을 재촉하기보다 흐름이 열리는 시간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륵불 카드가 향 카드와 만났기 때문에 정성의 힘이 아주 큽니다. 여기서 정성은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말과 행동을 가지런히 하고 받을 만한 사랑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3번 분들은 이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나를 갉아먹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더라도 내 하루를 살고 마음을 돌보고 내 매력을 잃지 않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미륵불 카드가 말하는 새 흐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닫힌 문도 때가 되면 열리지만 그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지쳐 쓰러져 있으면 좋은 흐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3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맑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밤늦게 상대 흔적을 반복해서 보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벼운 안부 하나를 부드럽게 건네보셔도 좋습니다. 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향처럼 은은한 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마음이 불안으로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올 인연은 맑고 예의 있게 오게 해달라고 발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 있는 마음은 결국 제 길을 찾아갑니다. 상대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의 대화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식었다고 느껴졌다면 갑자기 큰 문제를 꺼내기보다 작은 다정함부터 회복해보세요. 오늘 고생 많았다는 말, 내 생각이 났다는 말,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 그런 문장이 향카드처럼 공간을 바꿉니다. 서로 예민해져 있었다면 금줄 카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방식이 거칠면 상대가 바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번 분들도 방어하고 상대도 방어하면 사랑은 가운데서 멈춥니다. 그러니 한쪽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3번 분들이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나를 낮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중심은 지키는 것입니다.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신호가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상대의 작은 관심을 놓치지 마세요. 동시에 너무 크게 키우지도 마세요. 방울끈 카드가 있으니 연결은 보이지만 아직 단단하게 묶인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지, 상대가 시간을 내는지,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비단함 카드가 있으니 기회는 귀하게 들어오지만 3번 분들이 스스로를 낮게 보면 그 기회의 값어치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이 사람 곁에서 편안한지 확인하세요. 편안함이 없는 설렘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이번 달에 직감이 좋아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은 다정한데 속이 급하다. 이 사람은 조용하지만 예의가 있다. 이 사람은 나를 궁금해하지만 아직 서툴다. 이런 감각이 살아납니다. 신호동작 카드와 문살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민해집니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괜찮은 사람까지 밀어내지는 마셔야 합니다. 금줄은 나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나를 외롭게 가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가벼운 모임이나 지인과의 연결, 편안한 대화 자리에 마음을 조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장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호동작 카드가 작은 소식을 들고 서 있고 금줄 카드가 마음의 경계를 둘러줍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에는 3번 분들의 진심이 비치고 문살 카드 너머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향 카드가 은은하게 피어오르자 방울끈 카드가 살짝 흔들리고 그 소리를 따라 비단함 카드가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그 모든 장면을 미륵불 카드가 멀리서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이건 끝나버린 사랑의 그림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작은 신호로 다시 길을 보는 그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3번 분들, 이번 달 애정운은 선명한 고백보다 작은 신호, 거친 표현보다 은은한 분위기, 성급한 결론보다 맑은 확인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질 때는 상대의 행동만 들여다보지 말고 내 마음의 물이 얼마나 맑은지부터 살펴보세요. 신령님께서도 정성을 들이는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3번 분들이 이번 달 조금만 부드럽게 숨을 고르고 귀한 본인의 마음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으면서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면 작은 연락 하나가 생각보다 깊은 울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마음 한번 보태주세요. 오늘 이 흐름은 가볍게 흔들리는 애정운이 아닙니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손을 올리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서랍을 열기 직전처럼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는 있는데 막상 꺼내려니 손이 잠깐 멈추는 마음입니다. 4번 분들, 여기에는 오래 참은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이든 미련이든 원망이든 쉽게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마음 하나가 아직 가슴 안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옥황상제 카드가 아주 크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4번 분들의 애정운에서 그냥 마음이 흔들린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관계를 계속 붙들 것인지, 어떤 감정을 정리할 것인지, 내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하게 올라옵니다. 옥황상제 카드는 높은 곳에서 모든 흐름을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내 삶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보라고 합니다. 4번 분들, 그동안 사랑 앞에서 마음만 쓰신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 판단도 해오셨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다시 받아도 되는지, 내가 더 버틸 수 있는지 속으로 수없이 따져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옥황상제 카드가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엄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4번 분들을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내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4번 분들은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거두지 못하는 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다정해져도 다시 흔들리고 상대가 차가워지면 또 혼자 무너지는 흐름을 겪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카드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의 태도만 보지 말고 내 삶 안에서 이 관계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 보라는 겁니다.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내 자존을 무너뜨릴 만큼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지장보살 카드가 깊은 그림자를 안고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4번 분들이 지나온 마음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지장보살 카드는 오래된 지나간 인연의 흔적,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애정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4번 분들은 지금의 사랑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의 상처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가 현재의 일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버림받았던 기억, 외로웠던 시간, 믿었다가 실망했던 마음까지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넘겼을 일을 4번 분들은 깊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장보살 카드는 혼자 울어본 사람의 카드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했던 마음, 연락이 안 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이미 여러 번 무너졌던 시간, 상대에게 서운하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더 초라해질까봐 참았던 장면이 보입니다. 4번 분들, 그동안 참 많이 버티셨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속에서는 이미 마음의 장례를 몇 번 치른 것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끝내고 싶었지만 끝내지 못했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쉽게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화로와 불씨 카드가 살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한 감정 안에도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불길이 크게 타오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 속에 묻힌 작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4번 분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괜찮아, 다 정리됐어, 더는 기대 안 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노래를 듣거나 어떤 장소를 지나거나 상대와 비슷한 말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화로와 불씨 카드입니다. 완전히 식지 않은 마음, 그러나 함부로 다시 키우기에는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화로와 불씨 카드가 참 애틋합니다. 사랑은 꺼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주 작은 불씨로 오래 남습니다. 4번 분들에게 이 사람은 단순히 스쳐간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지치고 무거워졌어도 아직 다 놓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고 서운함도 있지만 그래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4번 분들을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진짜 싫어지면 차라리 쉬운데 아직 좋은 마음이 남아있으니 결단이 어렵습니다. 화로는 따뜻하지만 가까이 오래 있으면 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4번 분들의 애정이 그런 상태입니다. 장지 카드가 그 안쪽에 놓여 있습니다. 하얀 한지처럼 비어있는 문서, 아직 쓰이지 않은 말, 시작되지 못한 약속이 떠오릅니다. 숨겨진 원인으로 장지 카드가 나오면 4번 분들과 상대 사이에는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의 이름이 애매했거나 서로 기대하는 것이 달랐거나 중요한 약속을 미루었거나 진심을 문서처럼 분명하게 남기지 못한 흐름입니다. 사랑이 마음만으로 굴러갈 때는 설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어느 순간 말이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고 서로가 어디쯤 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번 분들은 그 확인을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장지 카드는 아직 완전히 끝난 종이가 아닙니다. 찢어진 종이가 아니라 쓰이기 전의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는 새로 써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말이나 적으면 안 됩니다. 옥황상제 카드가 기준을 세우고 지장보살 카드가 오래된 아픔을 보여주며 화로와 불씨 카드가 남은 온기를 알려주고 장지 카드가 이제 무엇을 새로 적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4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내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바라나요? 아니면 돌아오더라도 예전과는 달라지기를 바라나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계속 가고 싶다면 어떤 약속이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상대가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마음이 풀렸다가 다시 애매해지면 혼자 무너지는 반복, 아니면 이제 그만해야지 마음먹었는데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 한마디에 다시 흔들리는 순간 4번 분들은 감정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에 가깝습니다. 굳은 마음 안에 불씨가 남아있으니 더 아픈 겁니다. 차갑게 굳었다면 그대로 끝낼 수 있는데 속은 아직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4번분들의 애정운은 무작정 다시 시작하라거나 무조건 끝내라는 흐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시 쓰고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지를 묻는 흐름입니다. 4번분들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서운한 날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운 날에는 다시 붙잡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옥황상제 카드는 높은 데서 전체를 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 카드는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상대에게 모두 덮어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화로와 불씨 카드는 마음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라고 하고 장지 카드는 그 마음을 어떤 말로 새로 적을지 신중히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좋아하니까 다 괜찮다는 말도 조심하고 아팠으니까 다 나쁘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4번분들의 애정운을 한 장면으로 보면 높은 하늘 아래 오래된 절마당 같은 공간이 보입니다. 그곳에 옥황상제 카드가 중심을 세우고 지장보살 카드가 조용히 진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화로와 불씨 카드가 작게 살아있고 그 곁에는 장지 카드가 아직 쓰이지 않은 채 놓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끝장난 사랑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설레기만 하는 시작도 아닙니다. 한 번은 아주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왜 아팠는지, 왜 아직도 놓지 못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때입니다. 4번 고르신 분들 그동안 속으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누가 보기엔 강해 보였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강해야 했던 것 뿐입니다. 기대면 무너질까봐, 말하면 더 아플까봐, 그래서 혼자 버틴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들은 이제 그 마음을 그냥 덮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장지 카드가 비어있는 이유는 아직 쓸 말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이제는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는 못 간다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4번분들은 그 문장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살릴 수도 있고 4번분들의 마음을 성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칼 카드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 신칼 카드는 겁을 주는 흐름이 아니라 흐려진 것을 자르는 힘입니다. 이번 달에는 애매함을 계속 끌고 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끊어야 할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연락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는 습관,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는 버릇, 다시 다정해지면 없던 일처럼 넘어가는 반복, 이런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신칼 카드는 사랑을 죽이는 카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나를 살리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행동으로 나오면 4번분들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다만 차갑고 급한 결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상대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해야 합니다. 관계의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분들은 이번 달에 내 기준을 상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어지는 건 힘들다. 나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한다. 나는 기다릴 수는 있지만 불안 속에 방치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문장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곁에 부적 카드가 놓입니다. 신칼 카드가 자르는 힘이라면 부적 카드는 지키는 힘입니다. 이 둘이 같이 나오니 4번분들은 이번 달에 확실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밤늦게 외로워서 연락하고 싶어지는 시간, 상대의 흔적을 보고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혹은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상대가 다정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용서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때 부적 카드가 필요합니다. 부적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같은 자리에서 다치지 않도록 세우는 보호막입니다. 부적 카드는 4번분들에게 경계와 정성을 함께 말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함부로 열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을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예전 상처를 못 본 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적 카드는
내 마음의 문에 붙이는 작은 약속입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두지 않겠다. 나는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를 다 내주지 않겠다. 나는 사랑을 하더라도 나를 잃지는 않겠다. 4번분들이 이번 달 꼭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 다음 해원국 카드가 크게 열립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묵은 한이 풀리는 흐름입니다. 애정운에서 해원국 카드는 정말 깊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아진다 정도가 아니라 오래 마음에 걸려있던 서운함, 미련, 원망, 후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풀려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의 속사정을 알게 되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4번분들이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스스로를 묶었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원국 카드는 울고 끝나는 카드가 아닙니다. 울고 난 뒤에 숨이 트이는 카드입니다. 해원국 카드가 신칼 카드, 부적 카드와 이어지면 흐름이 아주 분명합니다. 잘라야 풀리고 지켜야 회복됩니다. 4번분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마음을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잃을까봐 말을 못했고 관계가 깨질까봐 불편한 감정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덮어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지카드처럼 비어있는 줄 알았던 종이 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글씨가 계속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번 달에는 그 글씨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디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지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대신 할머니 카드가 자리를 잡습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는 가문과 큰 흐름을 보는 깊은 어른의 기운입니다. 이 카드는 4번분들의 애정운을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분들이 왜 이런 사랑의 패턴을 반복했는지, 왜 마음이 깊은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떠나야 할 때도 오래 머무는지 그 뿌리를 보게 합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는 4번분들에게 묵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사랑을 할 때마다 혼자 감당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네가 귀한 사람이라는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대신 할머니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이번 달 4번분들의 애정운에 큰 정리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이어지든 정리되든 4번분들이 예전과 똑같이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온다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만날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4번분들의 기준을 말하게 됩니다. 솔로라면 예전의 상처 때문에 새 인연을 밀어내던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는 4번분들이 본인의 사랑 방식을 다시 배워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4번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보내기 전에 종이에 먼저 적어보세요. 화가 난 말, 서운한 말, 그리운 말 다 적어도 됩니다. 다만 보내기 전에는 하루 정도 두고 다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감정으로 쓴 문장과 진심으로 전할 문장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흔들리게 하는 습관 하나를 줄여보세요. 상대의 접속 여부를 반복해서 확인한다든지 답장을 기다리며 하루를 망친다든지 이미 지난 대화를 계속 읽는 행동을 조금씩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마음이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귀하게 대하는 인연만 남게 해달라고 발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칼처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신칼 카드처럼 흐린 것을 자르는 말이어야 합니다. 너는 왜 늘 그러냐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지친다고 말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가 아니라 나는 관계 안에서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 카드가 있으니 말한 뒤에도 내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너무 빨리 무너지지 마세요. 상대가 바로 완벽하게 바뀌지 않더라도 4번분들이 기준을 말한 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연락이 끊긴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무작정 붙잡기보다 내 마음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어가고 싶은 건지, 사과를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성불하고 싶은 건지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해원국 카드는 반드시 재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큰 해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가 있고
장지 카드가 있었으니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의 긴 글보다 짧고 분명한 문장이 좋습니다. 나는 아직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 한번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온도가 맞습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이번 달에 과거의 그림자를 새 사람에게 덮어 씌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새로 오는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지장보살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4번 분들은 마음 안에 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4번 분들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적 카드는 나를 보호하되 완전히 가두지는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온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지 말고 행동과 시간을 보세요. 진심은 급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쌓이면 드러납니다. 전체 흐름을 하나의 장면으로 보면 옥황상제 카드가 하늘의 질서를 세우고 지장보살 카드가 오래된 마음을 조용히 안고 있습니다. 화로와 불씨 카드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온기가 남아있고 장지 카드에는 새로 적어야 할 문장이 기다립니다. 신칼 카드가 흐린 줄을 끊어내고 부적 카드가 4번 분들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해원국 카드는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대신 할머니 카드는 사랑의 판을 다시 짜게 합니다. 이 흐름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만 예전 방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4번 분들이 덜 아프고 더 존중받는 방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세요. 4번 분들, 이번 달 애정운은 결단과 회복이 같이 옵니다. 끝내야만 회복되는 분도 있고 기준을 세운 뒤 다시 이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4번 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잃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령님께서도 정성을 들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4번 분들이 이번 달 본인의 마음을 귀하게 붙들고 해야 할 말은 차분히 하고 끊어야 할 반복은 분명히 끊는다면 오래 눌려있던 애정의 한이 조금씩 풀릴 겁니다.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마음 닿으실 때 고정 댓글 쪽도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한 분들도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이 움직일 때만 조용히 살펴보세요.